작성된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하고 아래쪽으로도 복사해서 완성을 시킵니다.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방향 데이터를 양방향 데이터로 변환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테이블의 형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테이블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일반 테이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에 머리글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아래쪽으로는 값들이 쭉 들어가는 형태죠. 두 번째 테이블 형태는 크로스탭 테이블 혹은 줄여서 크로스테이블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X축 방향으로도 머리글이 있고 Y축 방향으로도 머리글이 있으며 그 사이에 값들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실무에서는 일반 테이블 구조를 크로스 테이블 형태로 요약해서 요약표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세 번째 테이블은 특별한 이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변형된 테이블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글과 값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일반 테이블과 같습니다만 머리글을 보게 되면 셀을 병합한다거나 표의 형태를 좀 자유로운 구조로 만든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계속 추가되거나 삭제해야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 이러한 변형된 테이블 형태로 관리한다면 조금 유지 보수하기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크로스탭 테이블이 됐든 변형된 테이블이 됐든 간에 일반 테이블을 먼저 구축을 해둔 다음에 원하는 형태로 테이블을 변환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일반 테이블을 크로스탭 테이블로 변환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테이블을 크로스탭 테이블로 바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는 겁니다. 테이블 내부의 셀을 하나 선택합니다. 삽입 탭 표 그룹에서 피벗 테이블 명령을 클릭해주면 피벗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피벗 테이블을 표시할 위치로서 이번에는 기존 워크시트 항목을 선택하고 적당한 셀을 선택해줍니다. M2셀 정도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 필드 작업 창이 나타납니다. 화면 해상도를 조금 조정을 했더니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글자가 좀 작게 나왔습니다만 알아보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중에서 상품 필드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행 영역으로 끌어다 놓기를 합니다. 용량 필드를 끌어서 열 영역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수량 필드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값 영역으로 끌어다 놓기를 합니다. 피벗 테이블 필드 작업창은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총 합계 부분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이 선택된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 분석 오른쪽에 보면 디자인이라는 탭이 있을 겁니다. 디자인 탭의 레이아웃 그룹에서 총 합계 이 명령을 클릭하면 아래쪽으로 메뉴가 펼쳐지죠. 이때 행 및 열의 총 합계 해제 명령을 클릭해주면 피벗 테이블의 형태가 좀 단순해졌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형태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크로스탭 테이블을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왼쪽에 있는 일반 탭에서 상품의 배치 순서가 콜드 브루에 대해서 용량별로 3가지, 그 다음에는 바닐라 크림 브루 3가지, 바닐라 라떼 이런 식으로 상품의 배치 순서를 콜드 브루, 바닐라 크림 브루, 바닐라 라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자 한다면 조금 까다롭죠. 물론 가능은 합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어서 등록해 둔 다음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의 정렬 순서를 기본 값인 가나다 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등록된 순서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조금 까다로워지는 게 사실이죠.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배열 수식을 이용하면 좀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열 수식을 이용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H12셀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에 배열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 콜드 브루이면서 용량이 라지인 데이터에 대한 값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등호 표시를 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비교해야 하죠. 그래서 쉽게 하기 위해서 빈 괄호를 한 쌍 적어주고 곱하기를 한 다음 또 한 번 빈 괄호를 적어줍니다. 배열 수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배열 수식은 여러 가지 조건을 중첩해서 어떤 원하는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AND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곱하기를 하고 또는 OR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더하기를 하면 된다라고 예전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열 수식이 어떤 것이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영상 상단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조건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괄호 안쪽 부분을 클릭해서 조건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진입을 합니다. 맨 먼저 비교할 조건은 상품의 이름이 콜드브루인지를 비교해야 하죠. 상품 정보가 들어있는 영역은 B3에서 B20셀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우스로 범위로 지정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 상품 이름이 콜드브루인지 여부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수식을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소의 형태를 절대 주소 혹은 혼합 주소 형태로 지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B3에서 B20 이 셀은 범위가 바뀌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 형태로 바꿔줍니다. G12 부분을 선택을 하고 G12 셀은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하면 G12, G13, G14 이렇게 G라는 열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12, 13, 14라는 행 번호는 계속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F4키를 몇 번 눌러서 $G12 형태가 될 때까지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 조건 지정에 대한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괄호 안에 커서를 옮겨갑니다. 두 번째 조건은 용량이 라지인지 여부를 조건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용량에 대한 정보는 C3에서 C20셀까지의 정보가 들어있죠. 이 정보가 등호 표시를 한 다음 라지인지 여부를 조건 비교를 합니다. C3에서 C20셀까지는 절대 주소로 지정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H11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 H11, I11, J11 이런 식으로 H라는 열은 계속 바뀌어야 되지만 11이라는 행 번호 자체는 고정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F4를 몇 번 눌러서 H$11 형태가 될 때까지 수식을 바꿔줍니다. 조건을 이렇게 지정을 했다면 두 가지 조건을 별표라는 연산자로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라면 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값을 이용해서 매치 함수와 서로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매치 괄호를 열어줍니다.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1인 경우에는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매치에서 찾을 값은 1을 지정을 해주고 콤마를 해주면 됩니다. 수식의 맨 오른쪽 끝쪽으로 가서 매치 함수의 이 조건이 참인 경우라면 이 값을 정확히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오면 되죠. 그래서 0을 입력해주고 괄호를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콜드브루이면서 라지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지정한 영역에서 첫 번째 있는 데이터가 맞죠. 콜드브루이면서 라지. 그래서 1이라는 결과를 제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이라는 결과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 수량 정보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지정한 영역에서 지정한 위치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항상 매치와 짝을 이용해서 사용한 함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인덱스 함수가 되겠습니다. 인덱스 괄호를 열어주고 인덱스 함수는 첫 번째 인수가 array 또는 reference입니다. 값을 찾고자 하는 범위를 뜻하게 되죠. 값을 가지고 올 범위는 수량 정보가 들어있는 D3에서 D20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해주면 되죠.
인덱스 함수에 있어서도 D3에서 D20이라는 영역은 F4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수식 맨 오른쪽으로 가서 괄호를 한 번 더 닫아주어야 전체 수식에 대한 쌍이 맞겠죠. 이 수식은 배열 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누르면 되질 않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를 같이 눌러 주어야 합니다. 오피스 365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배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엔터 키를 눌러도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배열 수식은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같이 눌러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든 결과값과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콜드 부르면서 라지에 해당되는 값은 113입니다. 피벗 테이블로 만든 결과를 보면 콜드 브루의 라지는 113이 맞죠? 레귤러는 81, 숏 사이즈는 183이 맞습니다. 또 다른 것을 보도록 하죠. 아메리카노를 보도록 할까요? 55, 105, 198 55, 105, 198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 형태로 만들어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H20셀을 선택을 합니다. 등호 표시를 한 다음 sum하고 괄호를 한 번, 두 번 열어줍니다. 비교할 조건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괄호를 한 번 닫고 별 표시를 한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빈 괄호 한 쌍을 적어줍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과정이죠. 첫 번째 조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빈 괄호 안으로 커서를 옮겨갑니다. 첫 번째로 비교할 조건은 상품명이 콜드 브루인지 여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상품 정보가 들어있는 B3에서 B20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 상품이 들어있는 비교할 상품이 들어있는 G20셀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B3에서 B20셀까지는 절대 주소를 지정을 하면 되죠. 그리고 G20셀은 G10은 고정이 되어야 하고 행번호는 계속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F4키를 눌러서 $G20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조건을 비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빈 괄호 안으로 커서를 옮겨갑니다. 이번에 비교할 조건은 용량이 라지인지 여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용량 정보가 들어있는 C3에서 C20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해주고 이 조건이 라지인지 여부를 조건 비교를 하면 되죠. C3에서 C20셀까지는 절대 주소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고 H19셀은 F4키를 눌러서 H라는 열은 계속 바뀌어야 합니다. HIJ 이렇게 옮겨가야 되죠. 하지만 19라는 행은 변하면 안 되죠. 그래서 H$19 형태로 혼합 주소 형태로 바꿔줍니다. 수식의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수량을 가지고 오면 되죠. 한 번 더 곱하기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량 정보가 들어있는 D3에서 D20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D3, D20 이 영역도 절대 주소로 바꿔주어야겠죠. 그래서 F4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로 바꿔줍니다. 작성된 수식의 맨 오른쪽으로 가서 괄호를 한 번만 닫아주면 전체 수식이 완성이 되죠. 이 수식도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치지 말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를 같이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작성된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하고 아래쪽으로도 복사해서 완성을 시킵니다. 앞에서 만들어졌던 피벗 테이블과의 결과를 비교해도 데이터가 일치하고 그리고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과도 결과가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테이블 종류 3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반 테이블, 변형된 테이블, 크로스탭 테이블 이런 정도가 있었죠.
이 중에서도 오늘은 일반 테이블을 크로스탭 테이블로 바꾸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맨 먼저 알아본 방법은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크로스탭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피벗 테이블의 형태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까다로운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 대안으로 소개해드린 방법이 배열 수식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배열 수식 중에서도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조건을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서로 연결을 해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덱스와 매치를 이용한 방법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sum 함수와 배열 수식을 서로 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열 수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냥 엔터를 누르면 되지 않고 Ctrl Shift 엔터 키를 함께 눌러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